교수님께서는 우당 이혜영 선생님의 손자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일 또 형무소 앞에서, 서울 형무소 앞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독립군의 후예로서 우리나라의 이 현실과 친일 성산을 못해서 우리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알고 계시죠?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고, 대학 등록금, 반값 등록금 공약을 못 지켜서 골마 터져서 이제 우리로 몰려 나와서 이런 집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고등교육. 잠깐만요. 이쪽으로 오셔서 좀 밝은 데서. 네. 고등교육은 공공교육이고 나라를 위한 교육이고. 아따 참, 교육부소 사무처도 맡고 계시죠? 더더군다나 더 잘 아시겠어요? 예. 여러 교육 있습니다. 중등교육도 있고 초등교육도 있고 고등교육인데, 고등교육은 공공교육의 핵심이고 나라를 위한 교육이고, 어찌 보면은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일을 좀 유예하고 좀 연기하고 공부를 함으로써 우선 더 많은 지식을 통해서 나라에 더 기여하는, 그리고 또 자기 삶을 더 키우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부담, 전적인 자기 부담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는 사학 그러면은 학원이라고 하고, 공교육 그러면 학교라고 그러는데, 네, 학교라고 학교에는 사립학교가 있고 공립학교, 국공립학교가 있는데요. 외국의 경우에 사학 그러면 미국에서도 사학 그러면 사립대학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사립대학이죠. 300개 대학이 있는데 그중에 약 85% 정도가 사립대학입니다. 예전에 교육은 시켜야 되겠고, 정말 일제로부터 벗어나서 일반 이런 공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돈이 없고, 그러니까 옛날 친일 때 축제됐고 또 재산을 모았던 사람들이 사실 학교라는 곳으로 도피하면서 돈을 거기다 썼고 또 땅도 만들고 해서 결국 사학이라는 것들이 더 대종이 됐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지금 사학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한 300개 중에서 85% 정도의 모태가 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봐도 친일과 관계된 그런 관계를 부인할 수 없는 부족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사학을 많이 키웠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또 사학이 어쩔 수 없이 기대게 됐고 해서 네. 지금 사립대학이 전 세계 유례 없이 많은 이유는 그런 역사적인 원인에도 기인하죠. 근데 이제 이게 노태우 정부 때부터 사립대학 등록금이 풀리면서 20년 동안 약 우리가 20배 이상 올랐어요. 등록금이. 더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거의 무상에 가까웠는데, 등록금이 풀리면서 국립대학도 사립대학을 막 쫓아가는 예, 맞아요. 됐죠. 되게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사립대학의 한 반값 정도 수준이 이르게 됐던 거죠. 이제 아주 고등록금 시대에 과연 그러면 그 등록금에 합하는 고등교육이 이루어지거든요. 학교를 보면은 테니어 교수들은 어느 학교는 1억 5천씩의 연봉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또 시간 강사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연봉이 1,500만 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비정규직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시간 강사, 경영 교수 뭐 이런 분들 사실은 비정규직이죠. 예. 아주 저임금의 비정규직이죠. 이런 학교 내 관계도 아주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비합리적인 그런 질서 속에서 전체 파이가 커지다 보니까 등록금은 높고 해서 여유는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비의존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활동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건물 많이 짓고 학교를 예. 외형으로 불려가지고 그렇죠. 학생들에게 사실 내용보다는 콘텐츠보다는 교육의 어떤 의지나 철학보다는 외형으로서 학생들을 끌어모서 학교를 과대 포장하는 그런 기류도 생겼고 이런 것들을 다 거품을 제거하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대 이상 등록금의 등록금 시대 사회는 절대로 합리적인 사회는 아니다. 지금 학교 내 등록금 의존율과 여러 가지 기타 지수를 다 살펴보면 현재 등록금은 무한히 낮출 수 있다. 더더군다나 이거 고등교육이고 공교육이라는 개념 그리고 학교의 교육을 나라가 국가가 그것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교육 이념을 우리가 좀 더 원상회복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학생들이 주장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은 충분히 우리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학생들이 최종 시한을 두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반값 등록금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라라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어땠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될 때 공약도 반값 등록금 공약을 했고 예. 심지어는 선거 캠프 내에 반값 등록금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려고 했던 의지가 정부를 구성하면서 4대강이니 기타 모든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또 이런 민생과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면서 이것도 결국 포기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 생각엔 4대강에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까 모든 복지 삭감할 수밖에 없고 무슨 무상급식도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반값 등록금도 자기네들이 얘기해놓고 포퓰리즘이라고 또 하고 있습니다. 뚱딴지 같은 얘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그 강력한 언론, 조중동의 언론 그 배경을 이용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진짜 진실인 것처럼 힘의 논리로 전파시키는 이들에게 지금 저는 이제는 거의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아무리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 세력이 넓은 언론기관에서 자기 논리들을 거짓 홍보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아마 우리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나와서 분명한 외침을 하게 된다면 우리 어른들도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오늘 진짜 많은 시민들이 그냥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네, 저도 네. 좀 놀랐는데 네. 저 의원님 저 재작년인가 그 네.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가 수척공주라고 하는 박근혜 씨와 함께 촛불을 들고 사학법을 반대를 했었어요. 청계광장 어디지? 여기 청계광장에서 시청광장에서 했나? 이제 사학법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제시대 때 공부는 가르쳐야 될 좋은 의도로 뭐지 독립군 후예시니까 이런 분들이 많이 나서셔서 학교도 창립하고 그 애들도 가르치고 이랬던 것들이 전부 다 뭐 친일스러운 사람들이 또 인수를 하고 돈으로 막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뭐 박근혜 씨도 장수장학회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학법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사학법 그 개정에 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사학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문제점이 굉장히 사학의 많던데요. 투명성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들자라는 네. 것이고 그 방법, 수단은 가장 정말 낮은 수단.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개방이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아주 정말 미약한 정도의 제도적 시도였는데 그마저도 거의 이제 형해화돼 버렸어요. 지금 개방이사는 있지만 개방이사의 2배 수를 추천하는데 그 한 배, 2배 중에 한 50%를 재단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재단에서 임명하면서 재단에서 임명하면서 재단에 추천한 예. 사람을 임명해버리면
실제 개방 이사의 취지는 좀 없어지는 거죠. 여태까지 네. 재단에서 뽑은 이사를 그대로 뽑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낮은 수준의 학교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방 이사 제도도 그냥 이제는 형해화돼 버렸어요.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걸 이제 또 법을 바꿔야. 결국 열린 우리당 때, 야당이 된 열린 우리당 때 한나라당 이미 이제 힘이 세진 한나라당의 힘에 밀려서 뭐 로스쿨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는 그런 서글픈 이제 딜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이 합의 처리가 되면서 다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물론 반대하고 저희들은 반대하고 해서 이제 거의 반 시위를 하긴 했습니다만 의회 내에서 국회 내에서 그러나 지금 그 사업법 때문에 지도부에서 이미 처리를 네.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난 다음에 네. 사실은 우리가 그걸 다시 다툴 수 있는 동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정말 참담하고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결국 비리 재단들이 다 복귀를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상주대 그래서 문제도 이제는 생기는 사학법은 거고. 예전에 우리가 시도했던 사학법은 거의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최근에 최초로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는 거의 물거품이 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학이 너무 많고 많은 사학 중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고 2012년 네. 2012년 정권을 바꾸고는 좀 가능할까요? 정권을 바꾼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 잘못했던 것도 잘 스스로 반성해서 못했던 것들의 잘못된 점은 뭐가 있느냐. 전략이 부족했으면 전략을 바꾸고 전술이 부족했으면 전술을 바꿔서 정말 사학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는 우리가 꼭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아유, 제 인터뷰가 워낙 또 100분 토론이라서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종걸 사랑 많이 놀러 와주세요. 예, 종걸 사랑님 카페도 있나요? 예, 다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종걸 사랑님 카페에 있다고 합니다. 많이 가입하셔서 글도 많이 보아주시고요. 이종걸 의원님, 우당 이혜연 선생님의 손자분이시고 그래도 교육 분야에서는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니까 힘 좀 많이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걸 의원님. 네, 예. 감사합니다. 예, 2012년에 정권 바꿔서 꼭 교육도 돌려놓아 주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그래, 예. 고마워.